네, 안녕하세요. 꾸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과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랴부랴 이 과금을 설명드리려고 지금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와, 이놈의 튜토리얼 이거 완전 장난 아니네. 미치겠네 또. 와. 이 과금을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 위에 이 아이콘들이 나와야 되는데 튜토리얼을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성 레벨을 조금 올리고 미션을 조금 깨야 이게 등장합니다. 와, 어쨌든 자, 기본적인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복지센터에 들어가시고요.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와, 뭐야 이거. 이건 뭐 새로 못 보던 건데 이거는 뭐 이런 각종 이벤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건 막 갓 시작했을 때 첫 일주일만 주는 이벤트고요. 이런 거 무조건 막 여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초반에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어쨌든 이거는 과금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퀘스트. 초반에는 이게 영향력이 커요. 이런 거 다 받으세요. 나중에 이런 소환권도 받고 초반에는 이 슈퍼 소환권 한 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한 장 딱 뽑았는데 주황 영웅 8기 이런 거 딱 나와갖고 초반에 영웅 무쌍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다 이기는 거야. 독고다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과금 중에 초기 기초적으로 과금을 가장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국보급에서 특히나 금화. 이게 성 레벨이 뭐 제가 체감하기로는 15, 16 뭐 요 정도까지는 금화에 대한 뭐 이런 거는 크게 없었어요. 저는 물론 뭐 계속 시작부터 그냥 약탈자로 계속 직업을 이제 주변에 이제 죽은 성들이죠. 이런 데드캐슬들을 계속 약탈을 하면서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약탈자는 금화가 이 상대방에게 금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면 갈수록 금화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한동안, 오랫동안. 지금 제 본성의 에덴 2차례를 치르고 난 뒤 어느 정도 강화병도 좀 모이고 뭐 업그레이드 웬만한 건 그냥 다 끝났으니까요. 그래야지 금화가 조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장비 제작에 필요한 아이템들, 그리고 용 생산 이런, 그리고 이제 수정, 크리스탈이 들어가는 건물들 이런 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화가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금화 부족합니다. 특히나 크리스탈 건물도 올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필요한 크리스탈을 24시간 풀로 생산을 돌리기 시작하면 금화는 뭐 정말 하루에 뭐 막 몇백만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보급은 한번 구매를 하시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들어와요. 리셋과 동시에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구매 후 2400만 금화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며 30일 누적 시 4500만 금화 아이템을 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자마자 일단 2400만 금화를 일단 줘요. 일단 일시불을 한번 깔아주고 4500만 금화를 30일로 딱 나눕니다. 그러면 하루에 150만씩 꾸준히 매일매일 리셋 될 때마다 들어옵니다. 이거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초급, 고급, 이제 최종이 있는데 전부 한 번에 같이 구매가 가능해요. 동시에 전부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적용받아요. 그래서 세 개를 다 구매하시면 꽤나 괜찮은 양의 금화가 들어옵니다. 특히나 시작하자마자 구매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진짜 과금 효율 완전 끝판왕급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거는 솔직히. 그리고 철.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는 정말 철이, 아니 게임사 얘들 진짜 뭔 생각으로 게임을 만들었는가. 와, 철 엄청 부족합니다. 진짜 뭘 하려고 그러면 철이야. 특히나 심지어 병력 생산할 때도 보병 빼고 철 다 들어가요. 와, 골치 아픈 거죠. 철 생산량은 정말 너무 조금이고 철이 굉장히 부족한, 난 철이 부족해. 철 들어야 되는데 철이 안 들어가지고. 뭔 개소리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철도 그렇고 뭐 사실 석재랑 식량은 조금만 게임 플레이 하시다 보면 정말 안 딸려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뭐 병과 다들 이제 기병 위주로 가시기 때문에 기병을 사용하면 병력을 유지시키는데 목재만 소비됩니다. 궁수랑 보병은 식량을 먹어요. 근데 기병은 나무를 먹어요. 얘는 진짜 뭐 참나 나무를 먹고 어떻게 살아. 난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게임사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목재는 항상 본성에 이렇게 현재 보유량을 최하로 하는 겁니다. 최하. 많이 쟁여놓지 마세요. 이 창고에만 쟁여놓으시고, 여기 아이템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 창고가 있죠. 여기에만 쟁여놓으시고 실제 보유량은 최하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 실제 보유량을 쌓아 놔 봐야 매 시간마다
내 기병이 저걸 먹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먹는 양이 생산량을 압도하거든요. 압도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껏 제가 열심히 뭐 약탈해서 모아놓고 내일 나는 무슨 건물 하나 업그레이드 해야지 딱 했는데 나무가 없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나무가 없네. 보유하고 계신 기병이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겁니다. 네, 다 잡수신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제국보급 중에 이 보급에서 금화와 철만큼은 살만합니다. 이것도 패치됐나 보네요. 정확히 리셋 정시에 주는 게 아니라 리셋 플러스 2에 준다고 써져 있네요. 제가 할 때는 라떼는 그랬어요. 리셋 하자마자 줬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똑같고요. 그리고 뭐 보석이 조금 부족하실 수 있다, 나는 가속을 조금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보석 사셔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거는 가성비죠. 가성비. 네, 가격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무역협정. 무역협정을 열게 되면 이렇게 성에 조금 효과가 생겨요. 자신의 성 아이디에 이런 명찰을 하나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에 건물 2개를 지을 수 있는데 둘 다 아주 큰 효과를 줍니다. 하나는 건축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줍니다. 물론 뭐 그 건물조차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 건물 레벨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이 단축시켜주는 양이. 그리고 또 하나는 목탄을 생산량을 좀 늘려주는데, 이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는 이제 앞선 영상에서 여러 공략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목탄을 사용해서 자원을 생산하는 개념이에요. 목탄이 부족하면 자원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목탄 관리도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는 상황이 여러 번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용을 뽑는다던가 이렇게 조금 전투에서 뭔가 행위를 할 때 목탄이 들어가요. 그리고 본성을 업그레이드 할 때도 항상 목탄이 소비가 됩니다. 지금 뭐 성 레벨이 4라 뭐 목탄이 안 들어가는데 항상 목탄, 이런 중요 건물들은 목탄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무역협정을 열고 나면 사실 목탄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속을 줘요. 가속과 보석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이게 초반에 도움되는 게 정말 크죠. 이것도 가성비, 정말 값 오브 더 값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드래곤 라이더 셋 장비를 이제 맞추시려고 하면 업데이트가 되면 무역협정에서 매일매일 드래곤 라이더 수정을 받을 수 있어요. 1500개씩. 정말 감사하죠. 그거 한 달이면 몇 개예요 벌써. 그죠? 1500개씩 30일 해봐요. 45,000개 아니? 완전 개꿀이죠. 45,000개면 얼마입니까? 12만 원이에요. 과금을 했다고 쳤을 때. 이 정도면 뭐 완전 거저죠, 거저. 그냥 준 겁니다. 복 받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무역협정도 정말 꿀과금. 이거는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과금을 계속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부 다 이제 한 달짜리예요. 혜택은 한 달 동안 지속됩니다. 뭐 소위 말해서 게임사에서 뭐 월결제 받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웅성장괴. 이것도 초반에 무조건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슈퍼 소환권과 초반에 얻기 정말 힘든 경험치를 줘요. 초반에는 영웅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사냥과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최강왕국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부터 해서 영웅의 경험치를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웅 레벨업 시키는 것도 일이에요. 저도 정말 무수하게 별짓 다 했습니다. 진짜 몬스터 때려잡고 얘는 경험치 얼마 주네 어쩌네 뭐. 그리고 뭐 영웅 중에 뭐 녹색 영웅 중에 함께 같은 군단에 소속된 영웅의 이런 몬스터 공격 시에 경험치를 증가시켜주는 이런 영웅도 있어요. 그런 영웅 활용해서 영웅 경험치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영웅 성장 계획은 매달 점점 바뀝니다. 총 3달 동안 해서 3번째 달부터는 주황색 영웅 상인을 그냥 줘요. 7일차 때 그냥 상인을 줍니다. 매달 한 장씩 줘요. 그렇게 하면 상인을 최단 시간 내에 풀로 만들 수 있겠죠.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나오는 이런 주둔 관련된 영웅들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정말 파란색 영웅인데 나는 이게 뭐 별 쓸모도 없잖아, 의미도 없잖아, 그냥 지혜 훈장으로 갈아버렸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안 나와요. 2번 다시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가 그립다. 정말 만나고 싶다. 네, 걔들이 있었다면 제 병력 생산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고 뭔가 혜택을 더 받았을 텐데, 자, 아쉬움은 뒤로 하고 어쨌든 영웅 육성은 매달 조금씩 바뀝니다. 3번째 달까지인가 4번째 달까지 조금씩 내용이 바뀌면서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3번째 달에 건축가 전에 파란색 영웅이 있어요. 건축가랑 똑같은 걔를 줘요. 걔를 무조건 받아야 돼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웅 육성을 열고 지속적으로 슈퍼 소환권을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초반에 이거 전설 영웅 선택 소환권 있죠. 여기 보시면 염라, 레인저, 북두성, 팔기, 허리케인, 북녘, 뭐 양날 이렇게
선택해서 제가 하나를 뽑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그냥 해놓고 가만히 있고 두 번째 달 딱 되면 일단 영웅 하나 6번 스킬 열었죠. 그 영웅 한 마리로도 그 정도 시기 때 그 서버를 주름 잡을 수도 있어요. 장담합니다. OT 병사 가지고 성 하나를 완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웅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는 뭐다? 영웅 게임이다. 영웅 노름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제국보급, 무역협정, 영웅성장계획 이렇게 이거는 달달이 30일 동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월결제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초반에 성장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장인의 오두막 있죠. 장인의 오두막. 이거는 이 생산, 이 건축 장인들 있죠. 이 건물을 짓고 뭔가 행동을 할 때 이 라인을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최대 8명까지 늘어납니다. 성 레벨에 따라서 4명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 이렇게 과금을 통해서 4명을 더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총 8명입니다. 나 안 사. 양날 필요 없어. 얘들아. 자꾸 광고 띄우지 마. 그렇게 해서 총 8명 할 수 있는데요. 장인의 오두막은 사실 저는 뭐 한 6개? 6개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더 특히나 초반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 하고 해야 되는데 매번 무조건 가속을 쓸 수 없잖아요. 매번 무조건 가속을 쓰고 뭔가 다 그냥 초스피드로 달릴 거다. 나는 핵과금러야. 나는 이 서버에서 내가 무조건 1등. 이런 사람들은 뭐 장인의 오두막이야 뭐 당연히 8개까지 다 열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한 6개까지 2마리 정도. 처음에는 6,500원인데 그 다음에 사면 돈이 올라가요. 마지막 여덟 번째 거는 69,000원입니다. 처음에 6,500원, 뭐 13,000원, 뭐 그 다음에 뭐 2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원하시는 만큼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개 정도로 더 열어서 6명까지는 운용을 하시는 게 초반에 또 업그레이드나 뭐 기타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인의 오두막을 지으실 때 과금을 통한 장인의 오두막은 건축날, 최강왕국 건축날 포인트를 쏠쏠하게 줍니다. 특히나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뭐 3박 그냥 클리어가 되죠.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날이 옵니다. 저는 아직 8번째가 안 열었어요. 정말 필요한 날 딱 한번 딱 쓰려고. 사실 뭐 돈이 아깝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슈퍼 소환권 초반에 파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가타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사람별로 이 플레이 하시는 유저 이제 시청자별로 시청자분들의 이런 성향이나 어느 정도 과금을 하실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금 앞서가고 싶고 좀 하겠다 하면 초반에 슈퍼 소환권을 뭐 한 2-3번 정도 구매를 하셔서 영웅을 일단 좀 갖춰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나는 그냥 적절히 과금하시겠다 하면 초반에 이 소환권을 양날 자꾸 가라고. 이놈의 양날 진짜 과금류도 어마어마하죠. 초반에 뭐 적당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과금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을 주기로 매주 특히나 주말 금토일 또는 일요일 하루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주중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들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과금을 하시는 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역대급 효율이죠. 자, 매주 월요일에 보면 이 과금하는 날 매주 월요일에 보면 항상 이제 여기에 보면 자원도 팔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요일에 VIP 상점 포인트를 팔아요. 31만 포인트를 1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최고의 효율 과금은 바로 VIP 상점 포인트. 왜냐? VIP 상점은 저는 이제 오늘 구매를 다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슈퍼 소환권을 항상 판매를 합니다. VIP 상점 레벨 2 되면 나와요. 슈퍼 소환권이 나오는데 무조건 저거는 오픈하자마자 무조건 열고 슈퍼 소환권 계속 사야 돼요. 정말 가장 적은 투자로 슈퍼 소환권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강왕국에서 3번째 박스 매일매일 열기 그리고 VIP 상점에서 슈퍼 소환권 사기 이렇게입니다. 근데 다른 VIP 포인트 판매하는 과금 패키지를 보면 굉장히 고가의 뭐 꼴랑 뭐 80만 주고 뭐 100만 주고 이래요. 근데 월요일 하루만 매주 월요일 하루만 13,000원에 31만 포인트씩 3번 살 수 있어요. 그 이상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패키지가 사라지죠. 3번씩 꾸준하게 구매하면 충분히 슈퍼 소환권은 계속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간 한정 소환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축가 나오죠. 건축가. 이 조각에 건축가가 떴다는 거는 기간 한정 소환으로 저 조각을 통해서 건축가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반에 건축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는 정말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건축가 나오는 날을 한번 뽑으세요. 부수적으로 뭐 연금술사나 이렇게 철에 관련된 거 연금술사나 뭐 아니면 벌목마스터
이런 애들 있으면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건축가 말고 다른 날은 별 의미가 없죠. 굳이 특히나 병과에 맞춰서 나오는 주둔 영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보시면 비밀부대 대장, 뭐 교관, 로글링경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나중에 영웅 뽑다 보면 계속 나와요. 그냥 뽑다가 이 영웅 그냥 소환해서 나옵니다. 근데 다른 특히나 연금술사 뭐 이런 애들, 건축가는 저는 소환으로 본 게 제가 뽑아본 적은 없고요. 다른 사람이 한 번인가 그냥 이 슈퍼 소환권에서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저런 식으로 과금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한정 소환은 건축가 나오는 날 잘 보셨다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뜨거든요. 보셨다가 건축가 나온 때에 한번 건축가 한 마리 정도는 뽑아 놓으시고, 뭐 여유 되면은 두 번째 건축가까지 뽑으시면 됩니다. 이 조각을 생각보다 많이 줘요. 25개 주고, 이거 소환 3번만 하면 일단 25개 주는 거예요. 무조건 줍니다. 이거는 그 도중에 어떤 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 도중에도 건축가 조각이 나옵니다. 이 보상에 보면 그 도중에도 건축가 조각이 걸려있죠. 막 이런 게 나와요. 재수 좋으면 정말 뭐 금방 모읍니다. 그리고 9개째 열면 50개 또 주고, 그러면 벌써 75개죠. 200개 모으면 건축가를 뽑을 수 있거든요. 15개만 열면 벌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30장 30번 한 번 열면 무조건 일단 건축가 한 마리는 뽑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건축가 나오는 날은 굉장히 가성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보물쟁탈, 이건 정말 도박이고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석 누적 이벤트, 이게 뭐냐면 이제 총 8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보석을 주는 과금 패키지를 구매해서 이 보석의 일정 수량을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석 10만 개를 채우면 어떤 아이템을 추가 부수적으로 주고, 보석 뭐 30만 개를 채우면 추가 부수적으로 주고, 뭐 60만 개를 채우면 추가 부수적으로 주고. 근데 보석을 60만 개? 보석 60만 개면 사실 따져보면 얼마예요? 상식적으로 보석 2만 개가 12만 원인데 60만 개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누적 보석 이벤트 날 보석을 더도덜도 말고 뭐 10만 개 또는 30만 개까지, 이 과금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10만 개까지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뭐 적은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그 보석 누적 이벤트와 동일한 시점에 보석 2배 이벤트를 주는 패키지를 같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12만원에 보석 4만 개의 슈퍼 소환권 30개가 달린 패키지를 판매를 해요. 이벤트 기간 동안 딱 3일간 하거든요. 3일 동안 총 5번 5회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벌써 보석 20만 개죠. 나머지는 뭐 기타 거기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거, 뭐 보석 원래 10,000개 가격으로 보석 2만 개 주는 게 있고요. 또 원래 보석 5,000개 주는 건데 10,000개 주고, 이렇게 그 낮은 단계가 있어요. 그것들을 전부 다 구매하고 부수적으로 슈퍼 소환권 주는 거 다른 거를 구매하시고 하면 30만 개 채우는 거는 크게 어렵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갑니다. 100만 원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와, 100만 원이면 지금 아이폰 최신형,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를 소비해서 할 수 있는 과금 루트 중에 가장 또 효율적인 게 이제 어느 정도 과금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한 이벤트에 100만 원씩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과금 양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누적 보석 이벤트. 이제 연맹 과금 누적이랑은 별개입니다. 연맹 과금 누적은 연맹원들이 그 누적 이벤트 기간 동안 총 구입한 패키지의 보석의 양이 일정 이상을 넘을 때마다 연맹원들한테 보너스로 아이템들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효율이라기보다는 연맹원들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중요해요. 혼자 하려면 혼자 80만 개, 보석 80만 개 채워야 되거든요. 물론 적게 채워도 적게 채운 만큼 적은 보상을 주는데, 보상도 효율이란 게 있잖아요. 안 하니만 못한 보상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과금을 안 하시고 다른 효율적인 곳에 과금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내가 오버해서 과금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효율이 나오는 과금이라면 그 한순간만큼은 그것에 집중해서 과금을 하시고, 다른 과금을 해야 될 때에 조금 줄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월별이건 연간이건 분기별이건 결산을 내실 때 조금 어느 정도 상호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가성비, 효율이에요. 가성비 제일 좋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 VIP 상점, 그리고 보석 누적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과금의 가장 큰 목적은 슈퍼 소환권이 돼야 돼요. 초반에 성장을 위해서 뭐 자원을 구매하신다던가, 저 참 자원 엄청 많이 샀거든요.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원 구매가 제가 여태껏 과금한 거에 한 절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후회 막심이고요. 저는 정말 이 8T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9T 나오면서 농장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농장, 무슨 농장이야,
성 하나 하기도 바쁜데 언제 여러 개의 계정을 들어가서 뭐 이거저거 정리하고 이러고 있어. 이런 마인드였는데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시작하시거나 아직 농장이 없으시고 아직 성장 중이신 분께는 농장을 만드세요. 농장만큼 자원 수급의 원활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과금 루트는 없어요. 농장이 핵심입니다. 농장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최소한 뭐 6개? 5개, 6개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되고 많이 갖고 계신 분은 농장 뭐 40개, 50개씩 돌리세요. 자원은 정말 넘쳐나죠. 아니 군단 체력이 없어서 자원을 털어올 수가 없어. 이것도 시간 배분해서 나눠서 털어야 돼. 하루에 2번씩. 기가 막히죠. 네. 저는 그런 거를 본 적은 있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저도 농장을 뭐 많을 때는 뭐 13개, 14개까지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농장을 8개를 돌리고 하나는 부캐로 이제 해서 총 본 계정 외에 9개, 딱 10개죠. 계정 리스트에서 10개 이상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저한테는 자원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름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연맹원 중에 아직 뭐 성장이 조금 더뎌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뭐 꾸야 나 오늘 뭐 철 좀 필요한데 철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서 또 꾸야 생색 내지 또. 철 야 얼마 필요해? 뭐 철 뭐 3천만? 야 3천만은 솔직히 좀 세다. 옆집 애 이름도 아니고 야 2,500만 알았어. 자 농장에 채워놓을게 10분 뒤에 봐. 얼마나 멋있어요. 생색내기 딱 들어가죠. 연맹원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역시 꾸야 기가 막히는구나. 니네는 축복받은 연맹에 사는 뭐 그런 거를 몇 번 하긴 했었습니다. 참 고마워도 하고 뭐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연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조차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농장이 정말 활용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뭐 혼돈을 치르면서 농장으로 길도 막고 네. 그리고 뭐 용도 방어하고 센터 1에 뭐 바리케이트도 치고 별짓 다 합니다. 어쨌든 농장이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자원 관련돼서는 과금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쓰레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거. 촛불. 투입 딱 누르면 촛불 있죠. 촛불. 그냥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게 어느 정도 싸움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병사가 죽어서 뭐 기본적으로 50만 명 죽었다. 촛불 몇 개 들어간지 아세요? 몇만 개씩 들어갑니다. 몇만 개. 근데 촛불 10,000개에 12만 원. 어떡하실래요? 병사 그 꼴랑 뭐 50만 명, 100만 명 살리자고 뭐 100만 원씩 쓰겠다고? 야, 이건 아니지. 절대 안 합니다. 촛불 저도 사면 사봤는데 촛불과 군단 체력 사는 거. 군단 체력은 정말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체력 아이템 구매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촛불을 구매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꾸야 채널 시청자분들께서 촛불을 구매하셨다. 와, 나 진짜 구독하지 마 그냥. 네. 그것은 아니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촛불 저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게임사에 나는 의도가 저거 볼 때마다 헷갈려. 야,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저런 거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한테 지갑을 열어? 참 환장하겠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촛불 정말 의미 없고요. 군단 체력도 웬만하면 구매하실 일 자체가 안 생겨야 정상입니다. 구매하실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연맹에 문제가 있거나 내 자신의 문제라기보다 나의 옆에 있는 내 동료들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료들이 굉장히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못 따라오는 동료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상황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꼭 집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요 핵심 과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반부터 과금 핵심 루트까지 필요한 것들만 딱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달 7회는 이 각종 이벤트들, 특히나 보물쟁탈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영상으로도 물론 뭐 컨텐츠 만들어서 올렸었지만 항상 과금 루트는 슈퍼 소환권 위주로 돼야 됩니다. 슈퍼 소환권은 X시즌 5, 6 넘어서까지도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슈퍼 소환권은 매 시즌마다 많게는 1000장, 2000장이 소비되기도 하며 적게는 2, 300장씩은 꾸준히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는 뭐다? 영웅 노름이다. 영웅이 안 되면 뭔 짓을 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비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장비 관련 영상을 따로 다시 한번 만들면서 장비 관련 과금 루트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조금 더 과금에 대해서 조금 깊숙이 더 알고 싶거나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거나 메일 주셔도 좋고요.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이게 과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과금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달라지는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꿀과금, 가성비 과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